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일이었죠. 중국 정부가 이제 한국을 포함한 78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는 소식. 그러면서 아주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동안 재미 못 봤던 거 한꺼번에 아주 사흘째 강세인데요. 항공주가 2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반등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 항공운송 관련해서 저희가 2분기 때 이제 역사상 거의 세어볼 수 없을 정도로 예. 이제 드물게 비수기에도 이제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예. 기대감들이 커졌었는데 사실 주가 흐름 자체는 좀 부진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런 중국 단체 관광 허용에 따라서 좀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연구원님 리포트 통해서 중국 방한 수요가 사드 사태 이전 수준까지 회복된다 하더라도 증평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이 부분이 좀 약간 걸림돌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장 이 항공편을 늘리고 싶다라고 해도 저희가 결국은 상대국 정부라든지 뭐 그렇죠. 공항 이쪽에 승인을 좀 받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예약을 받을 그런 리드 타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새로 증편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서 한 3달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제 본격적인 증편은 이번 3분기 말부터 이제 4분기에 걸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본격적으로는 한 11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항공주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하셨는데 네.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중국을 떼놓고 보더라도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 미주 이런 기타 노선들에서 굉장히 여객 수요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분기 계절적 성수기에 따른 이제 실적 기대감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중국이 이런 단체 관광 허용을 해줌에 따라서 이제 중국 노선에서 여객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중국 노선을 이제 복항을 하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저희 비행기가 없습니다. 비행기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띄우던 비행기 다 어디 갔습니까? 비행기 다 저희가 반납시키거나 퇴역을 시킨 상황이어서 이제 그동안 일본이나 동남아 노선에 투입하던 비행기들을 4분기 때는 아마 조금 이제 빼고 축소를 시키고 이제 중국 노선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중국 노선도 좋지만 이제 일본과 그리고 동남아 기타 노선에서의 공급 축소가 나오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운임과 이제 탑승률 이런 것들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계절성 자체가 조금 이제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이제 형성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긍정적인 요인들이 몇 가지 있네요. 자, 항공주 하반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최근에 계속해서 저희가 주가를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3분기 이제 성수기 인점을 고려를 해서 조정 시 이제 매수 전략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4분기까지도 이제 좋게 볼 수 있는 이제 이유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뭐 하반기도 이제 벌써 뭐 3분기가 절반 이상 지났으니까 내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년 3분기. 사실 내년이 가장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쌓였던 이연 수요가 언제쯤 해소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불안함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쉽사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쌓였던 이연 수요가 단지 올해만으로 해소가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티켓 가격이 비싸서 못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런 이제 호실적 흐름들이 조금 이제 이어질 가능성들은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뭐 우리나라 항공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각국의 이제 뭐 저가 항공사들도 있고 항공사들이 각축을 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입장이잖아요. 그들도. 그렇다 그러면 이 경쟁이 더 치열해서 좀 항공료가 내려갈 여지는 없습니까? 일단은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을 해봤을 때 외항사들의 그런 취향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저희의 점유율 이런 것들을 비교해봤을 때 거의 과거 역사적 수준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도 똑같았었던 것들이어서 뭐 이번 상황에서 크게 좀 이제 외항사들이 이제 더 가격을 저렴하게 가져간다든지 이런 영향들은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봇주 한번 살펴볼까요? 연구원님 리포트 통해서 로봇 산업의 중장기적 성장은 명확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이 배경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거지만은 계속해서 노동력 부족 그리고 인건비 상승이 지속되면서 로봇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구글에서 이제 로봇 AI를 공개를 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AI라든지 주변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 로봇의 활용성 자체가 커져갈 수 있다. 이런 점들에서 이제 로봇 시장은 이제 구조적인 시장 성장 초입 국면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역할이 과거 뭐 단순히 산업용 로봇뿐이 아니라 이제 서비스 로봇도 상당히 우리 일상에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음식점 가서 뭐 로봇이 이제 배송하는 이런 것들을 뭐 많이 보게 되는데
자, 그럼 기대와 달리 로봇 관련 기업 실적은 상반된 모습입니다. 1분기 실적이 감소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 본격적인 실적 성장은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긴 합니다. 이 실적이 도대체 언제부터 좀 성장 국면에 진입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일단은 현재 뭐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쉽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전방의 여러 가지 산업들의 이제 경기 동향들이 좀 불확실성이 컸기 예. 때문에 이런 이제 전방의 수요가 좀 부진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이제 수요 부진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 내년에 걸쳐서 이제 반등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의미하게 좀 체크를 하고 있는 지표가 일본의 공작 기계, 이런 자동화 예. 기계의 이제 수주 지표들을 보고 있는데 이제 공작 기계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 로봇 기업들의 실적 또한 이런 하반기 이후 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로봇도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망 분야, 로봇 중에서 유망 분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항상 세 가지 분야를 좀 꼽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차세대 산업용 로봇인 협동 로봇 분야, 예. 그리고 이제 서비스 쪽에서는 물류 로봇 분야, 그리고 이제 이런 로봇들에 쓰이는 로봇 분야, 이 로봇 부품 분야 이 세 가지를 좀 꼽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협동 로봇은 연평균 20% 정도 이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산업용 흔히 로봇 말하는 분야고요. 서비스 분야에 활용되는 로봇 얘기하는 거죠. 산업용에서도 쓰이고 서비스까지도 쓸 수 있는 범용성이 예. 높은 로봇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지난주에 딱 발표가 되었던 부분이지만 한화에서도 이런 협동 로봇 사업을 좀 주력해 가겠다라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확실히 이런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물류 로봇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물류 창고에서 많이 쓰였었지만은 이제는 저희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제 북미 쪽에다가 이제 투자를 다소 집행을 하면서 관련된 자동화 시스템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물류 로봇의 수주 기대감도 계속해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이제 지속이 될 것이다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로봇 시장 공략을 내세웠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한다고 밝혔고 LG전자도 3분기부터 로봇 사업의 해외 진출을 다각도로 노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삼성과 LG 이 로봇 사업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방향성이 조금 이제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이제 그동안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웨어러블 로봇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많이 기사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이제 휴머노이드 예. 개발에 나서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아직 시장이 개화하지 않은 이제 새로운 분야에 좀 먼저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 서빙 로봇이나 이런 물류 로봇들을 다수 식당이나 이제 물류 창고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의 성장이라든지 수요가 확인된 분야에 먼저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어서 일단 전략 자체는 조금 이제 상반된 모습들이지만은 저는 아직 이제 둘 다 이 전략 모두 유효한 접근법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진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벌린다 그러면 로봇 시장 전체적으로 좀 커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로봇 관련 기업들 올 들어서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좀 부담이에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가 레벨이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 자체도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유의가 필요한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로봇 산업은 이제 성장 섹터에 있고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부터 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 이제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높아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 또한 완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실적 성장 뭐 이런 것들 기대되는 이제 유망한 분야에 좀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은 충분히 이제 충족이 돼 있고 얼마나 실적이 뒷받침하느냐 이거 관건인 것 같습니다. 로봇 쪽 하반기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하반기에도 견조한 흐름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좀 좋은 재료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상장이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이제 정책 공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이런 정책 공개 모멘텀까지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도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주가 레벨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유진 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